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그간의 상승장이 잠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빙이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엊그제부터 다시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장은 비트코인이 4%가량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대응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과연 조정의 끝인지 하락의 시작인지 이 부분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이제 15% 내외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심리가 발생을 하고 공포의 장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 심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갈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포지션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할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대통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또 시장 막 열심히 또 빠지다가 오늘 살짝 또 이제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아직 시장은 하락장이 되지 않았다. 뭐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준 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투더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15%에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한 2, 3%만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인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이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약세로 보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동안 지속적인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건강한 조정세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올 시점에서 조그마한 악재가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재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테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을 민간인들 집단 학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제품,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제 그림과 같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 재벌들한테 이제 압력을 가해서 푸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법무부 그리고 FBI를 동원해서 러시아의 다크넷,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거래소인 가란텍스라는 이 거래소를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를 취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인데, 러시아가 제재 회피제로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률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급격한 이제 하락폭이 나왔었죠. 이제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하락폭을 내세웠었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이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들 자국민들 입장에서 화폐 가치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또 얼마 안 가서는 이제 여러 각국들의 제재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낙폭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는 높은 변동률을 보여주는 거는 좋을 리 만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 지금부터 1억 간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조정을 주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한다면 시장에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제 투자자들 심리 또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러한 지금처럼 급진적인 상승이 온다면 급진적 하락이 오는 거는 이제 당연하겠고 또 이제 그러한 조정의 모습은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의 공포성을 띄우고 이제 또 위험성을 키우는 이러한 안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공포의 장이 지속되거나 변동폭을 키우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큰 변동성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께서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도 이제 검은 돈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노드를 통해서 수면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이화폐보다도 더 깨끗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반증의 약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에 비해서는 저조한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5,100선만 지지해 준다면 이 상승 추세선이 5,100선만 지지해 준다면 그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방어 수단으로서 매매의 일종의 방법으로서 좀 더 여유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러시아발 리스크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러시아발 이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금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제재로 인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 영향은 줄고 있고 앞으로 이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 며칠 사이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100만 원 선을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악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악재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악재가 뭐 한 개도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진짜 그런 거죠. 뭐 친구가 밥 사줘라고 했는데 돈 없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이 없어서 좀 이제 찾다가 가지고 나온 악재가 뭐냐면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 참석을 취소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악재가 될 것인가 해서 악재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서 악재 성향을 띤 뭐 그냥 뭐 이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엘살바도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암호화폐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죠. 이제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뭐 간다는 등.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였나요? 말씀드렸을 때 이제 펀드 채권 발행한다라는 이슈 등등 나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뭐 되게 암호화폐 어떤 그 조금 뭐 부정적이 됐나라고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어떤 테러가 벌어졌는데 마라스라는 조직폭력단이라고 합니다. 조직폭력 테러를 해서 지난달 27일이었죠. 62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국가 내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는 4월 9일이죠. 내일 모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참석 취소를 했는데 이 마라스라는 조직폭력단이 왜 테러를 감행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한다 뭐 등등 그다음에 뭐 국가 내 이제 종이화폐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이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현금 또 이제 그런 팔로워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잡지 않고
법정화폐, 이 종이화폐의 어떠한 그 가치 하락을 잡지 않고 암호화폐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지 않았나라는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 이런 테러가 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암호화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막 거래소에다가 막 폭탄 집어넣고 막 테러를 하는지 않는 이상은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거래소에 그렇게 테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 갖고 있고, 근데 물론 거래소에 터져가지고 전산망이 다 날아가면 거래소에 있던 내 돈은 다 없어지겠지만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보들은 다 남아 있잖아요. 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뭐 이런 어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겠지만, 이런 악재들만,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그러니까 악재가 많은 게 아니라 이런 뭐 그냥 쓸데없는 악재들이 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또 오늘 살짝 반등을 좀 주기도 했고요. 이런 악재가 크게 없는 시장에서 이런 하락이 왔고 다시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그냥 건전한 조정장이지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시장이 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뭐 어디까지 후퇴한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오히려 후퇴를 했다, 그러나 다시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조정 시장이었고 다시 한번 반등을 또 시작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가 내일 모레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작년 이 컨퍼런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게 이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다라는 이슈가 좀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사실상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정적인 그런 이유에서 불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진짜 하락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 속에서는 악재가 더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시장 악재는 없고 호재만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호재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호재는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3월 21일 그리고 4월 3일인 저번 주까지 총 2주 동안 기간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간의 매수세가 왜 중요한지 같이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면, 일단 저희가 작년 하반기 상승장 이후에 12월 4일 기준부터 급격한 하락이 오면서 올해 초까지도 하락세와 횡보장 속에 있었는데, 그 횡보장 속에서 이 기간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수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어떠한 시점이냐,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전쟁이 사람들은 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가시화됐을 때 이제 미국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꺼지는 형태에서도 기간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주 선상에서도 전쟁이 지속화될 것 같다라고 우려되는 시점에서도 미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큰 매수세를 돌입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2주 동안의 매수세가 일정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기전으로 년 단위로 봤을 때 기간의 매수세를 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부분에 대한 매수세의 일부분에 대한 현금화하는 모습인 정도만 되는 것이지 상승세를 꺾을 만한 이제 매도세는 아니었고, 특히나 저번 주 그리고 2주 전 선상에서 기간의 매수세는 엄청나게 이례적인 정도로 큰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의 변동성,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때 기간의 매수세만 보시고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 큰 오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래들의 자금에 관해서 비교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조금 우려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하실 때 고래들의 자금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고래들의 입장에서 거래소에 있건 개인 지갑에 있건 비트코인의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개인 지갑에 있건 거래소에
있건 가격의 가치는 똑같은데 왜 굳이 옮길까요? 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시장 속에서도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 그 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일으킬 때 매물대가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고래들의 심리는 우리들은 홀딩할 마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고래들 입장에서 페이크 신호로서 우리들이 이제 크게 이제 거래 물량 이동을 지표로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페이크 신호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기관이건 고래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호재는 이 스택스 코인이 언뱅크드와 파트너십 체결을 맺으면서 이 직불 카드 출시를 계획한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택스에 관한 호재가 아니라 이 호재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되는 호재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부분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통화나 가치 수단의 화폐로서의 기능만 지니고 있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 스마트 계약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디앱을 비트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스택스 이 역할을 수행하는 스택스 코인이 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와 유동성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호재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암호화폐 해지 수단 이 역할을 하는 실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라는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카드와 똑같이 접근성이 좋으면서 또 이제 투자의 개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투자 개념의 색깔이 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화폐가 투자 가치로서 접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투자 가치를 하는 건 똑같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개념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를 할 때는 하나의 투자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제 주식과 같이 비슷하게 우리들이 매매를 진행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투자 가치까지도 주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관의 매수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멘트 주셨고요. 그리고 스택스가 언뱅크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스택스 개별 코인의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해칭 수단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저도 뭐 호재가 딱 하나가 아니라 뭐 몇 개 이유인지 뭐 말씀드릴 건데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악재를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호재들이 좀 많다, 뭐 이런 낙관론적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보고서나 뭐 이런 뭐 금융 투자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뭐 투자 회사들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한참 쭉 올라왔었잖아요.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왔었는데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한다라는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제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투자 회사들의 그 어떤 뭐 금융 뭐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한다라는 이슈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달에 갑자기 뭐 막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슬쩍 올라가면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겠죠. 아니면 살짝 약반등 해주던가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살짝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4,000를 회복하는 건 4월달이다.
라는 또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회사들 외국에 또 저명한 또 이제 저희 회사들이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4월달에 이더리움에 대한 뭐 이제 $4,000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주고 있고 뭐 일단은 뭐 우리 비트피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어떠한 그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슈는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 비트코인 4,100개죠. 비트코인 4,100개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움직였냐? 익명의 지갑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일단 4,100개에 대한 비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디로 움직이냐? 익명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유출해 봅시다. 자, 4,100개의 비트코인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죠? 우리 뭐 평생 살면서 만져보기나 할까? 라는 이제 고민도 들긴 하는데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게 익명의 지갑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을 다시 들어갔다. 자, 이거를 판단해 본다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매도하지 않겠다. 보유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빼놓겠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대규모의 거래가 옮겨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큰 이 뭐 4,000개, 뭐 1,000개 이 물량이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옮겨갔으니까 매도세에 대한 불안함으로 개인 투자자를 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또 고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좌에서 또 개인 계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물량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세 당연히 안 나올 테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매수해주고 그렇다면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같이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끝인가? 하락장인가?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락장이 시작되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솔직히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 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 빠진 다음에 반등해 줄 수 있고요. 2, 3일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호재나 악재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트랜스퍼 같은 것들을 좀 종합을 좀 해본다면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으로 들어갔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 조정장이 끝나면서 조정장이라고 한다면 횡보를 좀 하겠죠. 큰 상승 없이 그냥 뭐 올라간다면 1, 2% 많이 올라가면 5%, 10% 이렇게 올라가 주거나 살짝 그만큼 또 이제 반납해 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시장이 옆으로 지속하다가 뭐 이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장 크게 한번 상승장 뭐 와준다면은 뭐 다시 한번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또 최근에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불장이 오려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5월이 되면 황소장, 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4월 안에 다시금 $4,000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4,100 비트코인이 익명의 지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갑의 보유량이 늘었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보유하겠다, 가격 상승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과 섹터들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또 이 코인 때문에 웃고 또 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호재랑 악재 이슈를 말씀드릴 때 지금 같은 장에서 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렸었는데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지금 조정이 오는 것이지 스윙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미래적 관점으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같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다 같이 양방의 흐름세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코인 이제 우리 웨이브인데 웨이브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4일부터 오늘 시점까지 가장 핫한 코인이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관점으로 인해서는 가장 메리트 있게 들으실 분 포지션은 딱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실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물려 계신 상황인데 단기간 안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할애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동향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다른 알트코인과는 다르게 이 단기적 이평선 5일선이 21선에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거래 대금과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버리니까 천장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엑시가 아니냐라는 관점인 생각으로서 많은 분들이 천장이 없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많이 타셨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니까 러시아 자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지 수단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니까 그것이 웨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 불과 10,000원 초반대, 13,000원대였던 코인이 현재 30,000원대에 있지만 이것도 엄청난 큰 상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월봉 기준 현재 이평선에서 맞닿고 있지만 아직도 더 빠질 여력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봉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현재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횡보 구간이었던 4만 원 선 그리고 33,000원 선을 33,500원 선을 이제 박스권으로 지지 저항선 라인을 그어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굳이 이 위험한 종목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들어가셔서 33,500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 가시고 기술적인 반등의 최고점을 4만 원 선 단기적인 목표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애매한 종목입니다. 밑에서 타신 분들 입장에서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현재 거의 본절가에 가까우신 분들도 나오기 애매한 상황이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괜히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오거나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다리시기에 이제 손절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난 단기적인 시간적 할애 비용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 4만 원 선까지 부근 내외로 매도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시간적인 할애 비용을 만들어내시길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점 대비해서 물론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그 이상의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손실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큰 상승을 보일 때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오늘 또 코인 대통령님의 특징 코인은 비트코인인데요. 네, 차트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안 볼 수는 없죠. 뭐 네. 이렇게 시장이 크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자, 왜 많이 봐야 되는가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우리 업비트 거래소나 다른 거래소 이제 거래상이라고 하죠. 일단은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으로 사죠. 입금시켜서 그 돈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테더를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사서 그걸로
매매를 합니다. 알트코인을 다 알트코인을 사겠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매수하겠죠. 그죠?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 사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매도세가 또 나올 거고 그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의 알트코인을 사왔던 걸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비트코인 뭐 움직임 차트 보면서 정확하게 조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올해지요. 예, 올해 1월 달에 뭐 4,300만 원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어요. 1,000만 원. 예, 말이 1,000만 원이지 여러분들 한 개에 1,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면서 이번에 또 이번 달에 쭉 올라가지고 나서 횡보하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내려왔는데 그 라인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라인대죠. 선을 한번 잠시만요.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없네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선 지금 나와 있죠? 점점점 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 라인대죠.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항 라인대 돌파하지 못하면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이번에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면 그 저항 라인대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지 라인대가 된다고 했죠. 자, 지지 라인대가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도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였던 곳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지 라인대에 뒤덮다면 물론 100%는 없습니다. 100% 없지만 통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지 라인대에 뒤덮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딛고 반등을 하던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4월달 목하고 뭐 진짜 똑같이 뭐 5월달 뭐 황수장이 시작된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 연출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봐도 충분히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졌죠. 음봉이 좀 크게 빠졌어요. 어제 빠졌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 뭐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보다도 적게 나왔어요.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대마다 물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물대마다 물량이 많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때마다 물량이 많은데 저만큼 내려왔다?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홀더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물대가 얇았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한 개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비트코인을 10만 원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매도를 해주면서 매물대가 얇게 형성이 되면서 쭉 내려왔다면 음봉 당연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거래량은 많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시장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봐도 알 수 있죠. 비트코인만 봐도 시장의 흐름 어떻게 뭐 대략적으로라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 차트는 분석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저항 라인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 보였잖아요, 대통령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항 라인을 뚫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넘겨주고 5,550만 원이다. 이러면 바로 또 우리가 저항 라인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그 다음 날 할 수 있다. 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예전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차트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예, 뭐 이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고 막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막 손으로 막 직접 그리고 막 했었는데 요즘은 참 편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윗꼬리와 밑꼬리입니다. 예.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자, 그랬을 때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쫙 올라가요. 올라가서 자, 이쪽 라인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라인 때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5,300만 원에서 쭉 올라가죠. 어디까지 보면 5,500만까지 쭉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나서 돌파했나? 라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된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밑에서도 보면은 뭐 밑꼬리 다는 거는 많이 없겠지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저항 라인 때 부딪혀서 내려가요. 자, 이럴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어제가 뭐 지금 상승장이다, 지금 하락장이다, 뭐 내가 지금 산 게 매수 타점이었다, 아니면 내가 판 게 매도 타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장 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저항 라인 때 부딪힙니다. 그죠? 올라가더라도 막 올라가니까 이제 막 매도세가 막 오고 막 매수세 붙어주면서 막 소화는 매물대 소화는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막 올라가. 근데 막 가지고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도 팔고 싶은데 해갖고 시장가로 싹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5,500만 원 했는데 안 팔리고 살짝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도 취소, 그다음에 5,400. 좀 팔린 다음에 안 팔려. 매도 취소 5,300. 이러면서 쭉쭉쭉쭉 팔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윗꼬리와 밑꼬리 항상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항 라인 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대인데 11,100원, 11,000원에서 돌파했다. 야, 돌파한다. 자, 가자. 이러다가 그냥 내려가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윗꼬리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매수세와 매도세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지 그 타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일 오후 10시 2분 20초 매도세나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이렇게 찍을 수 있을 사람이 신밖에 모릅니다. 신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윤라대왕의 주식은 하지 말라. 아무튼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보시고 항상 그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수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매도하는 거지.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그냥 거래량 없이 슬쩍슬쩍 움직일 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막 나올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 잠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좀 꿀팁들을 전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격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큰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해 주는지까지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우리가 개미들의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는 거래를 하지 말고 매도를 하는 게 맞고, 거래량이 많이 죽어갈 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고래들의 움직임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이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더리움에서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하드포크,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더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느낌의 기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에서 노가다성 작업 증명 방식, 그러니까 이제 채굴로 인해서 코인을 가져왔다면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반사 이익으로서 이클이 기대감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두 가지 반사 이익 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반 상승,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상승장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이제 이더리움의 이런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마디로 가두리 펌핑과 비슷하게 가치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클도 같이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상승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을 채굴 방식하던 이제 유저들이 혹은 이제 채굴자들이 이클로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반사 기대 이익으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다가 지금 횡보세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어제같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클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갖고 왔나라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월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클 이름도 비슷하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이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지만 하드포크가 되고 안 되고 차이밖에 안 나지만 현재 차트를 보신다면 꼭 동반되는 흐름을 보이지도 않고 꼭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점진적인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클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클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월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평선들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는 형성을 대부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점 선상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겠고 또 주봉상 넘어가 보신다면 현재 이평선, 단기적 이평선도 유지해주고 있고 또 21선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하는 지점까지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제 같은 장날에는 모든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모르는 종목이시더라도 다 누르시면 지금 같은 양상은 똑같이 어제는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 전체적 시장을 빠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날은 제외하고 보셔도 조금은 무방하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현재 일봉으로 제가 이제 스윙적 관점, 단기적 관점이 아닙니다. 스윙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손절 라인은 41,000원 선, 조금 깊이감 있게 41,000원 선 라인. 이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거래 물량이 많았던 기준선에서 큰 분기점인 이 41,000원 라인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그리고 스윙적 관점인 만큼의 행보세가 짙었던 상단인 73,000원 부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기에 있어서 모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장기적 관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장기적 스윙적 관점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장기적 그리고 스윙적 관점이 많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자금으로서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나의 그릇에 넘쳐나지 않는 그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자금만 투입하시길 권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클 같은 경우 보더라도 현재 상승장이 왔을 때 꼭 이클은 움직이지 않는 작년 하반기처럼 크게 상승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2,000선 부근을 말씀드린 건 기술적으로 상승장을 동반해서 나올 수 있는 딱 그 부근 안정적으로도 스윙적 자금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근을 딱 설정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가 아니다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 부근 아래에서 다시 하락을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목표치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외로 시장 상황을 동반돼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뿌리가 같은 코인인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과 깊이감 있게 좀 커플링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깊이감 있게 보다는 이제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동반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주봉이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꼭 이클에 대해서 호재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큰 오산이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이제 하드포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클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클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호재성이 없다. 근데 상승장을 왔다라고 했을 때는 동반적인 흐름은 그때는 보일 것이다라고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뿌리는 같지만 지금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특히나 이 스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코인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코인 말씀드린 이더리움 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비유를 좀 드리자면 흥부가 잘 산다고 놀부가 잘 사지 않았잖아요. 네. 뿌리는 같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놀본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이제 스레스홀드입니다. 스레스홀드 같은 코인은 이제 뭐 누사이퍼랑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누사이퍼의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데이터 관리를 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말씀 안 드리죠. 그런 것들이랑은 좀 관계없이. 일단 뭐 누사이퍼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잘 올라가죠. 뭐 유이의, 뭐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유이, 딱지 하나 달려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움직임 보여주니까, 같이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스레스홀드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지금 이런 차트들은 어떻게 또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스레스홀드의 일봉 차트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볼만은 하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3월 2일 날 상장을 해주면서 역시나 이제 상장 비임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윗꼬리, 그죠? 여기 윗꼬리 달아주면서 쭉 내려와요. 일반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100% 100%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상장 비 한번 쏴준 다음에 윗골 달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쭉 빠지죠.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슥 올라가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의 상장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거랑 다르게 간다라고 한다면 살짝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죠? 자, 그래주면서 거래량도 역시나 준수하게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의뢰 나와야 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 터졌고 내려가면서 거래량 없고요. 중간중간 나와주고 그다음에 거래 한번 퉁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시장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갔죠. 그죠? 내려온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일단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차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평선의 어떠한 그 분석 이런 거는 조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 보는 게 좋아요. 그죠? 일단 61선도 없어요. 61선 나오지도 않고요. 5일선이랑 21선 있는데 5일선과 21선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단기적인 하락, 5일선은 당연히 하루만 음봉 나와도 밑으로 꺾여버리죠. 그리고 횡보 나와도 밑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밑으로 꺾여버렸고요. 이렇게만 쭉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까지 내려온 코인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1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000원에서 10% 올라가는 거랑 그죠? 예, 그다음에 뭐 100원에서 뭐 200원, 300원 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그다음 올라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랑은 많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시장 상승 시장의 초입에서는 가장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홀드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내려와서 한번 상승 후에 쭉 내려와서 밑에 부분 찍고 횡보할 때 라인 때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라인 때 역시나 이 라인 때죠. 150원 라인 때 그죠? 이쪽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수는 160원 이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원 이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160원이 넘은 다음에는 21선을 돌파한 다음이에요. 21선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윗골이 달고 돌파하지 못하냐 둘 중 하나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딛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 불탁이라고 보이죠. 그죠? 예, 올라가는 거 막 사는 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경계해야 되는 거는 윗골이 그죠? 샀는데 윗골이 내려와요. 그러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그 윗골이 달고 뭐 내려왔다 뭐 봤을 때는 최고점에서 산 게 되겠죠.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최고점에서 산 게 되고 거기서부터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손실률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160원 이하로만 매수를 하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5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95원이라고 본다면 이쪽 라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한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한 라인 때 230원 라인 때예요. 그죠? 그래서 쭉 빠집니다. 그죠? 쭉 빠지고 그 다음 라인 때 어디까지 가느냐? 195원 찍고 반등 다음에 그다음 다시 내려와요. 그죠? 자, 195원 라인 때는 요 라인 때입니다. 그죠? 예, 요 라인 때. 내려와서 상장한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음봉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다 팔리고 나서 한순간 그래도 지지를 해줬던 라인 때 195원 라인 때 그리고 최근에 4일 전 5일 전이었죠. 올라가서 윗골 달고 터치하고 내려왔던 라인 때 195원 라인 때입니다. 그죠? 195원까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140원 이탈하면 추가적인 손실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해서 추가적인 손실 막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핸드폰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그 검색창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같은 장에서 스캘핑 단타로 1%라도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